네, 조 변호사입니다. 오전에 거기 들렀다가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는 길이고요. 오늘은 미국에 보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How do I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건데 취지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걸 알려줬으면 되게 편할 텐데, 그래가지고 뭐 넥타이 매는 법, 또 변기 뚫는 법, 그런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면 내가 되게 편했을 텐데, 뭐 옷장 설치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꽤 채널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요즘 워낙 변호사 없이 재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건은 늘어나는데 변호사도 늘어나고 사건도 늘어나는데 의외로 본인 소송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보고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법원 가면은 판사님이 또 뭐 이게 뭐 법률 전문가를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폼을 보아하니 뭔가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도 들 것이고, 그래서 그 미국의 How do I라는 어떻게 하면 되죠? 라는 그것을 좀 본따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How do I라는 이런 컨셉으로 철저하게 눈높이를 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포커스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선생님 소장을 받았습니다. 민사 소장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거 어찌하면 됩니까? 라는 아주 이제 간단한 질문이에요. 우선 이렇게 소장이라는 표현과 뭐 고소한다, 소송 제기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혼용해서 쓰시는데, 일단은 크게 민사랑 형사는 구분을 해야 돼요. 민사는 말 그대로 주로 돈을 달라는 그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민사법원에다가 공격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제 민사소송이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당한 쪽이 피고가 되죠. 그런데 형사는 보통 어느 피해를 입은 쪽에서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할 때 보통 고소장을 제출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은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인이 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 피자가 당하다, 피고소인이 되는 거고요. 또는 피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피의자, 피자가 이제 피동태죠. 뭘 당하고 있다, 의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 피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제기하는 걸 고소를 하고요. 고발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누구라도 저 사람 죄가 있어요 라고 고자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게 고발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발은 뭐 이런 거, 뭐 환경, 쟤들이 말이지 밤마다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저 나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권 침해 같은 경우에 고발이 많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가 회사에서 회사 돈을 빼먹었다, 횡령을 했다, 뭐 대표이사가 횡령할 수도 있고 부장이 횡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뭐 주주나 그 회사의 관련자들이 저 대표이사, 저 부장 회사 돈을 빼먹었다, 회사가 안 좋아지면 나도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때 엄밀히 말하면 그 횡령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회사죠, 회사. 그래서 이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데 지금 오늘은 민사죠. 민사소장은 보통 보면 갑자기 제기되는 게 아니죠. 뭔가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고, 또는 뭐 내용 증명이 오가다가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뭐 나는 그 법 그만 난다, 이래가지고 소위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이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정도의 그런 뭐 말싸움이나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또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확 소송을 제기해버려서 소장이 휙 날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을 딱 받으면 그 소장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그게 나와요. 원고, 피고. 즉 원고는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피고는 이제 주로 내가 되겠죠. 나한테 날라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이게 법원이 어디냐, 관할 법원이. 이제 그 법원, 그 코트에서 싸우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의 경기장 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서울이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부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이 어딘가, 그건 제일 뒤에 뭐 무슨 법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법원에서 등기가 올 테니까 그 법원 표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될 법원이 어디에 있는 거구나, 이게 멀구나, 가깝구나, 이제 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자기 집 가깝다고 그쪽으로 한 것이지 내가 여기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그쪽 법원에 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 쪽 법원으로 옮겨달라, 이 관할 이송 신청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깊은 얘기긴 한데, 어떻든 우선 제일 처음에 이게 법원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이 법원에 과연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 여기 가기 싫어,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을 보면 이제 원고, 피고 이름이 나오고, 이제 상대방 원고 밑에, 원고 김갑동 밑에 대리인이 이렇게 돼 있죠.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그것도 봐야 돼요. 그건 바로 원고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어느 법무법인 이렇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전부 다 그 법무법인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담당 변호사 뭐 또 누구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 변호사의 이름 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변호사가 경력이 얼마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도 할 수 있고, 또는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각 지방 변호사회 사이트에 가면은 또 변호사에 대한 간단한 양력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싸워야 될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원고, 피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앞에 청구 취지란 게 나와요. 청구 취지. 청구 취지란 게 뭐냐면, 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상대방한테 구합니다. 즉 내가 구하는 결론이 청구 취지예요. 보통 보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그 청구 취지를 잘 봐야 지금 나한테 이게 그 내용은 구체적인 원인은 뒤에 알더라도 나한테 결론적으로 뭘 구하는가는 제일 앞에 청구 취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구 원인이에요. 청구 원인. 자, 지금 나한테 지금 1,000만 원, 1억 달라고 하는데 그 1억을 왜 달라고 하는지 이제 그걸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이제 청구 원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청구 원인을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청구 원인일 수도 있고, 일반인이 그냥 열받아서 쓰다 보면 막 이렇게 하소연처럼 써버리면은 피고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판사님도 좀 이해하기가 좀 깝깝해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어떻든 일단은 법원 확인하고,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원고 밑에 있는 소송 대리인 안에 있는 그 변호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몇 가지를 딱 파악을 해야 청구 원인을 쭉 읽어보고, 이게 이런 내용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차차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